네, 아웃입니다. 아템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마지막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되시기를 바라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미국 시장 강세도 전반적인 강세로 출발할 건데, 개장 후에 외국인 수급을 유심히 보자. 개장 후 30분 정도는 미국 시장 강세가 영향을 주는데 심리적으로 그 이후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차분히 지켜봐야 되겠다. 네, 전반적인 강세로 출발합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강세 출발이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은 동반 강세라서 일단 시장은 당장 마이크론의 강세에 먼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지날 때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우리가 관찰할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다 강세네요. 자, 그 속에서 중앙첨단 소재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중앙첨단 소재가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될 게 기업들 감사 보고서 제출 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 29일까지가 이달이 마지막 날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감사 보고서 제출은 안 됐네요. 실적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일 뭐 기업들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일단 지금 얘기들은 투자 환기 종목이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면요. 그 다음에 그 이길 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기 종목을 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게 지금 정설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 4월이나 5월 정도 돼야 환기 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일단 이번 달에 뗀다. 이번 달이라면 뭐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중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이길 날 되니까 그럼 환기 종목을 떼면 지금 중앙첨단 소재는 엔캠이 사실상 경영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환기 종목을 떼면 아주 편해지죠. 그래서 환기 종목이 있으면 일단 경영권 변화가 안 됩니다. 경영권 이사진을 개편해버 이사진을 예를 들어서 엔캠이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이것도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첨단 소재처럼 환기 종목을 떼게 되면 아주 활동하기가 편해집니다. M&A 할 때도 편해지죠. 뭐 예를 들어 중국의 무슨 뭐 리튬염 회사를 인수한다 이런 걸 할 때도 환기 종목일 때는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감사인들이 아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환기 종목을 뗀다는 것은 중앙첨단 소재의 활동 범위를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회사 경영 측면에서는요. 남영밀크님, 그런 질문은 제가 그 정도까지 지식은 없습니다. 시간 낼 때 한번 삼성전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상향님, 캡티 비전 IR을 한 걸까요? 뭐. 아, 제가 크게 볼만하다 그랬죠. 자, 캡티 비전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제가 핵심은 다 말씀을 그동안 드렸었는데, 캡티비전 요즘 이제 조정 좀 받으니까. 근데 보면요. 제가 늘 눈으로 투자하지 마시라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주봉상인데 올랐으면, 네, 이 정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보셔야 됩니다. 네, 주식이 끝도 없이 올라가나요? 이렇게 또 숨고르기도 했고, 손바뀜도 하고, 그러다가 또 올라가야 건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면 저는 뭐 아주 뭐 자연스럽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미국 제규어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규어는 사모펀드다. 그들이 올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1호다. 미국의 스펙과 합병한 1호 기업이라서
앞으로 이 사모펀드가 어떤 일을 벌일지. 물론 이 사모펀드가 못하면 뭐 캡티비전도 잘 못 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사모펀드라는 게 결국 기업 가치를 높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사모펀드의 목적이라 본다면 뭔가 한번 당연히 일들을 좀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이 얼마나 잘 벌어질지를 지켜보자. 기업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회사는 결국 이 솔루션 회사다. 아니면 일종의 팹리스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리 위에 LED를 이렇게 매끄러운 유리에 LED를 이렇게 실장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이 유리에다가 레이저로 회로를 그려 넣는 것. 이게 핵심 기술. 유리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유리 위에 레이저로 회로를 그려 넣는 이 기술. 일종의 그게 팹리스 같은 기술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빌딩들이 다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미디어 파사드로. 그래서 시장도, 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느긋하게 큰 그림을 보고 그릴 거든지 단기적으로 매일 차트 보고 이러시면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여러분 차트 보고 뭐 거기서 답을 찾을 거다. 저는 아직도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차트 보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 눈 있으면 다 보는 거지. 뭐 지눈만 좀 좋은가요? 네. 차트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차트하고 기업 가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완전히 그냥 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튜브들을 보면요. 참 부끄러운 줄 왜 모를까요? 전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 차라리 그러면 뭐 강원랜드 가서 바카라 하는 게 낫죠. 바카라도 차트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내용을 여러분 초점 맞추시고, 그래서 이 기업의 특성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큰 그림을 보고 대응하시지, 단기적으로 뭐 매일매일 일봉을 보고 할 성격의 종목은 아니다. 그러시면 결과가 나쁠 겁니다. 자, 지금 양시장 출발 기관 외국인이 어떤가요? 외국인이 순매수해 주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외환시장 동향 어떤가요? 자, 오늘은요. 환율도 봐야 되고, 환율이 떨어졌군요. 네, 의외인데요. 지금 어제 엔화가 이랬는데 오늘 일단은 우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조금 움직이기가 괜찮겠는데요. 일본 증시는 어떤가요? 네, 일본 증시도 1.3% 일단 미국 시장 강세에 따라서 다 반응을 하는데 무엇보다 외국인이 코스피에 대해서 1,550억. 자,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 이게 사게 되면 어떻다? 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주주환원, 우량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 자, 일단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강세고요. 그 다음에 주주환원, 우량주들 강세겠네요. 그러면 주주환원, 우량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인데 삼성생명은 마이너스군요. 삼성물산, 네, 주주환원, 우량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어느 정도가 되면 기관 주도의 재료주 장세가 전개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볼까요? 오늘 지금 후공정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네요. 후공정 관련주들. 그리고 어제 동진 세미캠, 요즘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기관들이 사는데 요즘 힘든 게 이겁니다. 뭐 추격 매수하면 이제 먹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하면 올라버리는 거거든요. 막상 이때 사면 또 빠져버립니다. 이게 요즘 경향이라서 참 수익 내기 그래, 지금은 길목 지키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고요. 자, IT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네요. 두산 테스나 어제 기관 매수가 좀 보였는데 오늘 좀 강세가 도드라집니다. 그 다음에요, 게임들은 요즘 위메이드 기관 매수가 많은데 오늘도 플러스네요. 자, 그 다음에 엔터는 4월 1일 날
베이비 몬스터가 첫 미니 앨범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데뷔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점점 갈수록 YG가 단기적으로는 꼭 자동차 신차 발표는 비슷한 거라서 아니면 게임의 신작 발표랑 비슷하기 때문에 당분간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요즘 근데 JYP를 중심으로 해서 엔터주들은 전고사 리포트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다들 좀 무난한 흐름이고요. 조선은 오늘 약세네요. 조선은 약세고 방산도 오늘 풍산만 조금 플러스네요. 로봇들 고만고만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오늘은 전반적인 플러스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포스올 강세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염호 리튬 염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줄 사람이 거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한테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뭐 주식을 타이밍을 쪽집게처럼 맞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걸 찾지 마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스스로 그림이 나오시죠. 그래서 염호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명하다. 아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드로 리튬. 근데 하여튼 저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자본들도 좀 말끔히 사라지고 특히 주주들을 좀 생각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서 회사도 잘 되고 주주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되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햄리스들 오늘 인텍플러스가 좀 강세인데요. 지금 오늘 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이제 HBM의 수율이 문제다. 수율이란 게 결국 검사 장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 장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높여야 된다 하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인텍 플러스 이런 게 그런 검사 장비죠. 테크윙, 인텍 플러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인텍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팹리스 이집들은 오늘 좀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좀 조용하네요. 그다음에 건설 고만고만하고요. 화장품들도 고만고만합니다. 바이오들 오늘 바이오는 철저히 개별 종목들인데 오늘은 요즘 툴젠에 대해서 기관 매수 좀 많은 편이죠. 바이오도 그냥 고만고만하네요. 종목별로. 자동차는 어떤가요? 자동차 전반적인 강세인데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많은 날은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해서 강세다.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요. 금융도 마찬가지겠죠? 금융은 생각보다는 강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대해 순매수 강하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얘기 쉽죠. 이러면 주주환원 우량, 반도체, 하이브리드, 그 다음 코스닥의 개별제로 다 움직일 수 있겠네요. 오래간만에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고 한번 적어 놓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시 14분인데요. 자, 양시장 모두 이제 설명할 게 별로 없겠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야무지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코스닥은 벌써 500억, 코스피는 2천억대가 돌파하니까 양시장 모두 설명할 게 없네요. 상승 종목 수도 많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흐름이라면 오늘 상당히 흐름을 다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걱정했던 게 좀 외국인들이 혹시라도
마이크론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시큰둥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이 조금 별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재료주 장세도 전개되고 대형주 장도 전개되는 그런 날입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로운 영혼님 HPSP 점은 어떻게 될까요? 하셨는데요. HPSP 좀 어떤가요? 좀 네, 오늘 많이 오르네요. HPSP. 오늘 많이, 그동안에는 좀 올랐다가 좀 재미가 없었군요. 네, 이 종목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이런 종목은 좀 이격도가 커지면 좀 팔고, 좁아지면 사고, 이런 거 하면 딱 좋은 종목인데, 403870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좀 전에 자료 보셨지만 2022년 자료라도 네, 여러분들이 제 카페 계속 보시면서 우리 하 대표 요거 자료 만든다고 얼마나 공부하고 고생했을까? 그래서 5분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HPSP는요. 지난번에 무상증자가 참 아쉽죠. 자본금이 좀 큰 게 흠인데 어닐링이 주력자입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자, 이 어닐링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한다면요. 반도체, 실리콘은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지 않아요? 전기 통하게 하려고 이온을 팡 쏴줍니다. 이온을 팡 쏴주니까 기판이 충격으로 깨지고, 뭐, 이런 일들이 물리적으로 깨진다는 게 아니라, 기판의 격자구조 깨질 수 있는데, 계면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동안의 장비는 한마디로 이 장비의 장점은 저온이라는 겁니다. 뭐 저온이라고 해서 영하 몇 도가 아니고요. 기존의 꽤 고온이라고 하죠. 기존이 꽤 고온. 기존의 장비가 한 600도, 700도 된다면 얘는 한 400도 정도 되는 상대적 저온이라 보시면 되고요. 고온이 되니까 반도체 미세화를 하니까 금속을 주로 많이 그 전구체로 쓰잖아요. 고온이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문제가 불량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고압수소기도 하지만 저온이다 하는 게 상대적 저온이다 하는 게 아주 강점이고 또 하나 보면 고압수소잖아요. 이 수소는 폭탄이잖아요. 수소 폭탄. 이거 잘못하면 반도체 공장이 그냥 폭발해서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반도체가 보수적인데 기계 장비 예를 들어 다른 회사가 이런 장비를 만드는데 한번 써보세요 하면 함부로 못 쓰겠죠. 그 기계만 고장나는 게 아니고 반도체 공장이 폭발해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 결국 고압수소기도 하고 상대적 저온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요거는 이제 400도씨 이하군요. 그러니까 고압수소가 저온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디에 주로 쓰입니까? 소위 말 선단 공정이라고 하죠. 증권사 애널리트 좀 어렵게 해서 근데 미세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16나노에서 14나노, 12나노 이렇게 미세화로 가고 디램의 경우입니다. 디램. 미세화로 갈 때 굉장히 필요한 요긴한 장비고 유일합니다. 세계 유일한 장비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률이 어마무지하게 높은 거죠. 영업이익률 50%, 60% 이렇습니다. 이게 기술력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상장사 다른 곳에서도 이 장비 만들었다고 언론 홍보 되게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실제 진입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엔 독보적인데 또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하죠. 너무 특정 제품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다변화가 나서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회사는 이런 강점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구나 하는 거고 그럼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저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평가다 말할 수는 없어서 요거는 좀 매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고점에 잡으면 고생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이런 종목은 흐름을 봐서 눈치껏 편성을 했다가 매도를 또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는 저평가다 이러기는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변광이 선익 시스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선익 시스템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선익 시스템 왜 주가가 뉴스는 저렇게 어마어마한데 주가가 별로입니까? 한다면요. 네, 뉴스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익 시스템은요. 뭐 하는 회사냐면 증착기, 네, OLED 소형입니다. 소형. 대형이 아니라. 대형은 그냥 일본의 캐논 도끼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 증착기를 만들려고 일본의 을박이라고요. 이 회사도 만만치 않는데 결국 실패를 했고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또 이거 10년째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상 삼성에서는 실패를 못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 SD, 삼성 디스플레이는 캐논 도끼에다가 발주를 했죠. 이게 한 1조 합니다. 1조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BOE를 선익에 발주를 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고 실제로 계약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3월 27일에 기공식을 하는데 여기에 캐논 도끼도 불렀다. 네, 캐논 도끼도 부르고 캐논 도끼를 왜 불러?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선익에 주면서 캐논 도끼를 왜 불러? 캐논 도끼만 부른 게 국내 이루자 비상장소죠. 이루자 이런 데도 불렀죠. 이 이루자는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인데 아주 강력한 협력사죠. 캐논 도끼와 이루자가 함께 증착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이루자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뭐 이게 선익이 한다 이런 얘기는요. 아직은 김치국물부터 마신 거다 하는 거고 그 이면을 보면요. 중국 BOE도 힘들고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지금 1조씩이나 돈을 들여가면서 할 만한 지금 경제적 여유도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면만 보고 대단하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 앞으로 난관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뉴스만 믿고 판단하시면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시장 흐름들 전반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까처럼 삼성전자 오늘 어제 하이닉스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좀 도드라지고요. 그 외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 매수가 2천억이 넘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외국인 분위기가 오늘은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하이브리드카, 그 다음 주주환원, 삼성물산 이런 주주환원 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음에 오늘도 개별 주들이 오늘 양시장 코스닥이 지금 상승 종목이 1100개네요. 오늘은 뭐 웬만하면 오른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장세다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도 전개되고 또 외국인이 좋아하는 대형주 장세도 전개되고 그래서 오늘 핵심은 외국인이 양시장에 야무지게 순매수 해주고 있어서 양시장 모두 참 근래 보기 드물게 수급이 아주 좋은 날이네요. 네, 병강님. 그렇습니다. 저는 뭐 또 업계 또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좀 알아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일 먼저 말씀드렸을 거예요. 3월 27일 날 그 기공식을 BOE가 기공식을 하는데 캐논 도끼 불렀다 이런 얘기 제가 제 언론보다 제가 더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의아해하는 거죠. 캐논 도끼를 왜 부르지? 이루자를 왜 부르지? 지금 그걸로 봐서는 BOE는요 그냥 한다 하고 고함을 한번 질러 놓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거나 마음은 선익 시스템 같은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서 우리나라가 정말 정착기 이런 부분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 그 말처럼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엄청난 정착기가요. 엄청나게 규모도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딱히 특정 종목을 고르기도 좀 그러네요. 자, 다시 한번 전반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소부장들 볼까요? 오늘은 KC텍이 강세군요. 네. 이런 종목도 보시죠. 이렇게 요즘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또 겁나게 빠져버리잖아요. 참 매도를 잘해야 된다. 근데 게시텍도 그런 보니까 좀 뭐 21선을 염두에 두고 이격도가 좀 커지면 팔고 다가오면 사고 이런 거 해볼만 하군요. 지금 왜냐 게시텍이 지금 주가가 저평가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기관들도 단타를 하기 때문에 특히 단타를 해서 우리도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는 마이너스 들어가네요. 오늘을 보니까요, 좀 유진테크, PSK, 좀 옛날에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장비주들. 그래서 유진테크 보니까 선단, 이런 게 이제 미세화 공정이거든요. 유진테크, HPSP, 좀 반도체 미세화 공정 장비주들,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같은 소재주들, 하나 머티리얼, TCK, 월덱스 오늘 보니까요. 이쪽 소모품들도 강력하게 움직이네요. 하나 머티리얼즈부터 JNK까지 이쪽이 소모품들인데요. 네, 소모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군요. 그다음에 코미코 같은 거는 요즘 실적 호전이다 이래가지고 올 1, 4분기 요즘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올 1, 4분기 실적이 좋다 이런 종목들도 주가 반응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좀 미세화 공정 장비주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애칭 공정의 소모품 중심들 네, 그다음에 실적 올 1분기 실적 호전 기대주들 이런 게좀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것 같네요. IT는 어떤가요? 네. T는 다고마고만 합니다. 게임주들 전반적인 강세고요. 엔터도 플러스권이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들 좀 플러스권이네요. 네, 루니퓨노 이런 것도 반등을 하고 있고 오늘 조선은 약세고요. 방산도 약세입니다. 로봇주들도 오늘 좀 최근에 올랐던 종목 좀 약하고요. 2차 전지는 네, 다들 좀 무난한 편이네. 요즘 그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대주전자재로 나노신소재 이런 데 좀 기관의 매수가 좀 보인다 싶더니요. 또 기관이 샀다가 또 금방 또 팔더라고요. 왔다 갔다 굉장히 변덕스러운데 한마디로 요즘 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일주일을 안 가더라고요. 일주일을. 저는 이제 무난하고 팹리스 이쪽도 오늘 도드라진 건 없네요. 오늘 시장이 좀 밋밋하네요. 전반적으로 오르기는 하는데 참 개성 있게 탁 튀어오르는 게 잘 안 보이는군요. 바이오 오늘 오스코텍이 최근에 좀 조정받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오스코텍도 제가 워낙 여러 번 설명을 드려가지고 오늘은 좀 자제를 하겠고요. 어제 지노믹트리가 뉴스가 하나 나왔죠. 자, 식약처 혁신치료기기 우리가 이런 회사들이 매출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혁신치료기기로 지정되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료기기 유예 받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매출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둘 되면 주로 비급여로 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둘 중에는 혁신치료기기가 더 어렵다 하는 게 업계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방광암 진단키트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혁신의료기기가 지정되면 비급여로 이제 그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게 왜 방광암인지 그게 좀 아쉽네요. 이 집은 원래 지노믹 트리는 대장암이잖아요. 대장암이 지금 주력인데 방광암이 먼저 됐네요. 그래서 어제 혁신치료기기 지정 매출로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보다. 그렇게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HLB가 오늘 강세네요. HLB는 뭐 저는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 이 분위기가 이번에 알테오젠이 큰 성과를 내면서 주가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키트루다하고 했다는 거는 독점했다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도 이제는 인정받을 상황이 됐다. 바이오 산업의 위상이 올라간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를 다시 봐야 된다. 지금까지는 좀 패배의식이 많았는데 우리가 무슨 바이오냐, 이거는 선진국이 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이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바이오는요, 우리나라한테 딱 맞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현미경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력입니다.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 여지가 큰 게 바이오 산업이다 하는 것들. 이번에 알테오젠의 이번 일로 해서 굉장히 또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바이오 중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회사도 많은데 그런 거죠. 그 산업이 성장해서 한두 개, 두세 개의 큰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면 성공인 거죠. 옛날에 게임사 할 때 참 많은 게임사들이 있지만 지금 NC소프트니 넥슨이니 그런 회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도 요즘 분위기가 이전과는 좀 다르다. 이거 좀 느껴집니다. 네, 자동차.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 매수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수급은 상당히 이런 식으로 가면 하루 종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수급은 상당히 좋은데 그 속에서 조금은 심심하네요. 조금은 심심한 편입니다. 다들 전반적으로 오르는데 가장 도드라지는 거는 역시 하이닉스다. 네, 하이닉스가 6.5% 시총이 이 종목 6.5% 오르네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5.6% 오르더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시장이 좀 지수는 화려하나 조금 그렇게 알맹이가 좀 덜한 특정 종목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오늘은 우리는 보통 지수가 좀 조용한데 개별 종목이 화려할 때 수익 내기가 좋은데 오늘은 전반적인 밋밋함 속에서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서 겉보기만큼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좀 길목 지키게 할 만한 종목들로 본다면 뭐 DSE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풍산 이런 종목들요. 지금 어제 유럽 쪽 얘기는 거의 역외에서 포탄을 산다. 155mm.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포탄이 미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로 나노 신소재, 요런 것들이 좀, 뭐랄까, 나름 요즘 기관들이 좀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좀 길목 지키기 해볼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는 대주전자 재료, 요런 종목들은 리포트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종목 리포트 제주전자 재료 올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참, 그리고 BHI도 원전 관련주도 요즘 기관들 애널리스트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주가가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원전에서는 뭐 BHI나 우진 같은 종목들도 조만간 제가 리포트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시장이 어떤 새로운 또 시장이 전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되는 하는 느낌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가 주도하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요.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수급상 좀 편안한 흐름을 보이는데, 자, 또 오늘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금요일 여러분 다시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대민경제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